참 인정받고 싶다. 내 관종은 아니지만 인정받고 싶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아, 인정받기 싫으세요? 인정받고 싶으시잖아요. 예. 저도 아니, 진짜 이 인정이라는 게 얼마나 저냐면, 진짜로 지나가던, 그냥 꼬마 아이가 저한테, 아저씨! 막 이러기만 해도 막 진짜, 늙었나? 이런데 그냥 분식집에 갔는데, 어머, 요즘 참 교수님 젊어 보이세요. 이것만 갖고도 하루가 행복하고, 아까 그 꼬마아이 때문에 하루가 불행하고, 막 이런 인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한 우리 인생의 큰 영향력이자 아니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인정 너무 받고 싶죠. 그래서 이렇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얘기,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이거 실제로 올라온 질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인정이라는 게요. 이게 다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인정해야 남이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면요.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별로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하냐면 과도하게 뭘 하죠. 그러니까 심리학의 유명한 연구 있죠. 예를 들어서 외모 집착심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외모에서요. 자기가 봤을 때 일단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잘생겨야 돼.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이쁘고 어느 정도는. 남자분이 지금 두 분 계신데 제가 딱 봐도 벌써 두 분은 1년에 이런 일이 최소한 며칠은 계실 거예요. 거울 보고 내가 나한테 그냥 너무 멋있어가지고.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저랑 딱 계속 다른 얘기만 하실까? 근데 실제로 남자들이요. 저도 진짜로 1년에 한두 번 내가 봐도 내가 잘생길 때가 있어요. 이때니까. 있으면 안 돼. 있을 수도 있지. 네. 그런데 어떤 날은 진짜 내가 봐도 별로인 날이 있죠. 근데 사실은 양쪽 다 그냥 나는 사실은 남한테 보여주면 양쪽 다 그 두 날의 사진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어떤 날은 이게 365일 내가 봤을 때 내가 괜찮으면 이게 나르시시즘이죠. 문제가 큰 거죠. 그리고 365일 내내 내가 봤을 때 내가 별로예요. 그럼 이건 뭔가 조금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하고 잘생긴 배우를 제가 몇 명 아는데 남자 배우들인데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오늘 되게 못생겨 보이는 날이 있대요. 제가 진짜 그날 정말 먹던 식기를 가지고 제가 진짜 어떤 나쁜 짓을 할 뻔했어요. 근데 사람마다 이런 게 다 돌아다닙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건 그 평균적인 지점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정하냐면요. 그 평균적인 지점이 그래도 올라가 있는 지점. 내가 봤을 때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 너무 괜찮다라고 해서 나르시시즘으로 가면 곤란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 못지않게 힘든 사람이 자기가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우리한테 오면 끊임없이 자기 자학적인 얘기하고 난 안 되라는 얘기할 때 우리 같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인정하냐 심리학적으로 너무 뻔한 대답이긴 하지만 그 사람 자신이 자기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좀 제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다 합쳐서 뭐라 그러죠?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뭔가 낙관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비관적인 사람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난 안 돼. 이번 세상. 항상 이 세상은 망했대. 이번 세상은.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주 그냥 해맑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밝은 데가 있고 긍정적이고 뭔가 낙관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기본이에요. 인정을 한다는 게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결국 이 질문이.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쟤는 자기 자신을 그렇다고 너무 낙천으로 가면 안 되죠. 낙천은 아예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니까. 예,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낙천적인 사람은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예,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창 터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낙천적인 사람이 아닌 낙관과 긍정과 뭔가 좀 밝은 기운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나와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뭐예요? 나라는 존재보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더 중요한 존재죠.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죠. 우리야, 우리. 어떻게 우리 와이프라 그러니? 말도 안 되죠. 그렇죠? 혼자 사는데도 우리 집에도 올라와. 나라 이름도 우리나라. 은행도 우리 은행에 예금하고 막.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큰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한국 문화에서는 그래서 재밌게도
우리가 하는 걸 내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시청률이에요. 예.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게 정상적인 시청률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이 드라마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거 참 서글프세요? 네. 우리나라가 드라마 시청률이 웬만하면 50%를 넘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보고 또 보고. 제가 여기서 뭐 봤냐면 사랑이 뭐길래 아들과 딸 허준 첫사랑 모래시계 대장금 보고 또 보고 여명의 눈동자 그대 그리고 나 진실 나 다 봤다. 예. 만화영화 시청률이 40%를 만화영화 시청률도 40%를 넘기는 나라예요. 예. 뭐죠? 나라라 슈퍼보드. 저 나라라 슈퍼보드 시청률이 42.8까지 나왔어요. 만화영화 시청률이 42.8% 나오는 나라는 딱 전 세계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북한. 네, 북한, 왜냐면 조선노동당 TV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네. 거기서 미국이나 아니면 뭐 서방세계 욕하는 그런 만화영화 만들면 뭐 100%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면 나도 해야 돼요. 나도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뭐가 일어납니까? 인정받진 못하더라도 뒤처지질 않으니까. 저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제가 197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 80년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80년대 제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프로스펙스나 나이키를 신는 거예요. 네. 프로스펙스 아시죠? 나이키 지금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프로스펙스와 나이키를 안 신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타이거라도 신어줘야 돼, 안 되면. 타이거. 네, 그 응팔에서 덕선이가 신었던. 그리고 중학교 다닐 때 특히 조다씨, 청바지, 리바이스, 뭐 이런 거 안 입으면 뭐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일단 사회생활의 공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나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걸 나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동질적이죠. 굉장히 동질적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제일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방금 전에 인정받고 싶다고 하셨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인정투쟁이라 그래요. 인정투쟁. 이게 청년 해결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이 악셀 호네트가 실제로 인정투쟁이라는 말을 썼죠. 이 인정투쟁 있잖아요. 이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게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남의 인정을 받아야 내가 누군지가 정립이 되는 거야. 내가 상무님한테 인정받으면 부장님한테 인정받은 것보다 더 세게 인정받은 거고, 그리고 한 명한테 인정받은 것보다 10명한테 인정받은 거가 훨씬 더 뭡니까? 그런 거죠. 더 많은 거죠. 근데 그 기준은 다 우리 중에 일부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들 중에 일부가.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정투쟁의 욕구가 강합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투쟁적으로 사는 거예요. 다 그러시죠? 우리 인정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특히 우리라고 하는 강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정말 그게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참 재밌는 건 인정투쟁만 해도 이게 철학적 개념인데 이게 같은 말이라도 쉽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같은 말이라도 쉽게 설명하는 분들은 뭔가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죠. 저 악셀 허너트도 공부 정말 많이 한 분이겠지만 제가 우리나라에서 참 좋아하는 심리학자가 하나 있어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저랑 참 인연이 많은 분이죠. 김정훈 박사라고 많이 아시죠? 그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그 책 쓰고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는 이 김정훈 선배님이 그런데 같은 말도 쉽게 하는 그 능력이 출중한 분이에요. 정말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김정훈 박사님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 심리학자 중에 책 제일 많이 보는 분이에요. 공부 진짜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김정훈 선배님이 야, 인정투쟁? 한국 사람들이 인정 많이 받고 싶어하고 인정받아야만 되는 그 삶을 그렇게 투쟁적으로 살지. 그래. 근데 그거 더 쉬운 말 있어. 이게 더 핵심이야. 근데 딱 들었는데 맞는 얘기예요. 남의 감탄. 이게 인정받는 거라는 거지. 남의 감탄. 그게 결국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와 하는 거 그거 듣고 싶어서 뭘 그렇게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쓰냐는 거예요. 내가 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와 하면 그 소리 하나에 그 감탄사 하나에 우리가 목매달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부장님이 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들한테 선물 열심히 준비해? 와! 그 다음에 여자분들도 오, 와, 이런 거 다 감탄. 남의 감탄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목매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다는 건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의 감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도 그러니까 마찬가지 얘기예요. 내가 나한테 감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한테 감탄이 안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남의 감탄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향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김정은 선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정투쟁이란 결국 남의 감탄에 목말라하는 거다. 그런데 그걸 남의 감탄을 완전히 무시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뭡니까? 내가 하는 감탄이 있는 사람만이 남의 감탄과 나의 감탄에 비율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감탄할 구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거울 보면서 우통 다 벗고 난 다음에 샤워 마치고 오! 감탄하면 이건 정신질환이죠. 이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제가 벗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다 봐도 추정이 되시죠? 정말 토실토실. 제가 어느 날 약간 연분홍 그 셔츠를 입고 나가니까 저희 집 딸이 진주햄 소세지 같다고. 그게 애비한테 할 말입니까? 나 그러고 난 다음에 보라색 티 입고 나가면 텔레토비 같다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제 몸매에 감탄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노화를 겪고 계시죠? 19살 넘으면 다 늙어갑니다. 어떻게 외모에 감탄해요? 외모는 그냥 관리하는 거지. 그쵸? 네. 그 다음에 남의 감탄이 아닌 내 감탄 중에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뭘 더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건 감탄할 수 있죠. 내가 예전에 못 쓰던 붓글씨를 잘 쓰는 거. 내가 예전에 못하던, 그쵸? 아리랑을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하는 감탄에 제일 중요하고 좋은 거는 내가 일과 무관한 데서 문화적 경험과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체험이 있어야만 우리는 내가 나한테 하는 감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글을 쓰든 그러니까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뭐든 이 자존감이 적절하게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만의 문화적 활동이 있어요. 근데 그 문화적 활동이 비싼 돈을 내고 남의 공연을 보러 가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직접 하는 문화적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연주하고 그려보고 써보고 그리고 혹은 심지어 춤을 춰보는 거죠. 니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체가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춤추지 않고 지내는 날이 가장 무의미한 날이다. 그 당대 철학자 니체가 왜 그렇게 했느냐? 니체가 그렇게 했느냐? 이걸 또 그냥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춤 안 추면 큰일 난다죠. 그런데 가장 철학적인 니체가 가장 철학과 무관한, 자기의 본업과 무관한 곳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감탄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춤을 춘다는 거였거든요. 바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일과 무관한 곳에서 문화적인 체험을 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하는 감탄을 만들어내야만 내가 나한테 인정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밑바탕이 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의 장면에서 동료나 아니면 상사 부하들 혹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딱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느껴요. 이 사람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한테 감탄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성취해야 되지만 사실은 문화적 삶을 추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더 일 속에서 인정받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외의 것으로도 나 스스로의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 선배는 자기 스스로에게 되는 감탄, 나에게 하는 감탄에 거의 올인했어요. 그래서 이러고 살고 있어요. 여수에서. 여수에서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물고기를 잡고 너무 좋아가지고 요새 너무 좋아하고 있어. 네. 꼭 일과 무관한 부분에서 감탄해야 하나요?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죠. 이 질문에 답변도 드리면서 제가 마무리 들어갈게요. 사실은 감탄이 일과 무관한 부분에서 오는 감탄이 더 쉽고 그리고 저렴해요. 비용이 덜 들어요. 왜냐면요. 내가 일과 관련된 데서 감탄까지 만들어낸다는 건 그 일 자체를 훌륭하게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경쟁의 요소에서 1등을 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일에는 항상 경쟁이 있고 경쟁에는 그래서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감탄의 지경까지 올라가거나 감탄의 경지까지 올라간다는 게 분명히 누구를 루저로 만들었거나 누구를 눌러 이겼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피냄새가 납니다.
근데 문화적 활동에서는 그런 경쟁이나 아니면 그런 뭡니까? 순위라는 게 거의 무의미하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못 치던 피아노를 너 굉장히 열심히 한번 해봐가지고 드디어 아리랑을 쳤어요. 그럼 나의 연주 실력은 세계 몇 등이에요? 여전히 한 73억 등쯤 될 거야. 75억이 다 피아노를 친다고 해도. 그런데 우리는 그 순위에 민감하지 않죠. 내가 해낸 거니까요. 나의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꼭 일과 무관한 부분에서 감탄할 필요는 없지만 일과 무관한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나에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에서도 그 에너지가 전염이 될 수가 있고 좋은 전염이죠. 긍정적 전염이 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양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